마케팅과 브랜딩을 구분을 해라 라고 많이 해요. 마케팅이 뭘까요? 브랜딩이 뭘까요? 하면 하지만 유튜브 때 설명은 할 수 없다. 제발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저요? 장사하면서 살았죠. 우리 왜 유튜브 안 해요 요즘에? 열심히 좀 해요. 내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저한테. 저희가 올해 1월달 매출이 8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 매출이 12억, 그러니까 한 50% 성장했죠.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12월 달에는 저희가 16억? 저도 제 온라인 사업을 하느라 유튜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조금 하고 싶은 얘기를 속 시원하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말을 하다가 해도 되나 고민을 하거나, 또 편집할 때 또 다 드러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왜냐면 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누군가한테는 또 마이너스니까. 오프라인일 때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카테고리를 다 다르게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도 해주고, 너는 로고가 잘못됐어, 너는 상표가 잘못됐어, 홈 라인업이 잘못됐어, 너는 마케팅이 잘못됐어, 너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틀 정도 하고 나면 그러면 개인 미팅을 좀 많이 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제발 우리 직원들 교육 좀 해주세요, 면접을 좀 대신 봐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좀 온라인 커머스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는 걸 제가 좀 대신해 주거나 제안해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저랑 어울릴 것 같은, 제 이야기를 지금 당장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분들 중심으로 모았잖아요. 그래서 연매출이 50억 이하인 분들부터 해서 아무리 적어도 몇 억은 넘는 분들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적은 분들은 숫자를 또 잘 오픈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업의 경력이 좀 있으셨거나 그런 분들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원 채용을 거의 해보지 않았던 분들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성장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성장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진짜 이거를 사업화 시킬까? 장사가 아니라 사업화로 발전하고 싶은데 좀 멘토로서 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 중심으로 좀 선정해서 진행했었어요. 뜻대로 이렇게 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고민은 3PL을 하고 있는데 해도 되느냐, 창고를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느냐, CS 채용을 지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1억에서 10억 넘어가고 10억에서 40억 넘어가고 이렇게 3배, 4배, 5배 커질 때마다 고민의 그게 달라져요. 채용해야겠다 맘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디자이너, MD, 마케팅, CS, 회계, 물류 다 뽑았더니 7명이야. 그럼 바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뽑아야 되냐?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냐, 아니면 한 명의 전문가를 뽑아야 되냐. 질문은 같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제안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명을 면접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또 평가하는 기준,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도 좀 많이 가르쳐 드렸고요. 가상의 면접을 조금 대신 해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들은 주로 마케터에 대한 질문을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케팅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또는 디자이너는 어떻게 봐야 돼요? 포트폴리오 보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죠.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전달해 드리는 게 마케팅과 브랜딩을 구분을 해라 라고 많이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한테 질문을 해봐요. 마케팅이 뭘까요? 마케팅까지는 대부분 설명해요. 물건을 잘 판매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해요. 그럼 브랜딩이 뭘까요? 하면 이제 다들 말을 잘 못하죠. 그러면서 말 나오는 게 코카콜라가 어떻고 애플이 어떻고 나이키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우리 고객이 제품이나 브랜드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이미지화되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는 정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해요. 제가 깨달았던 게, 브랜딩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의하고 말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있지만 브랜딩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제 그거 먼저 좀 잡아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여기서 짧게 먼저 하나만 공유하자면, 마케팅은 제품 중심의 활동이에요. 내가 이 제품을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팔아 나갈 것인가. 브랜딩은 나의 이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제품을 이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와서 구매를 할 것인가. 마케팅과 브랜딩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는 마케팅과 브랜딩을 구분을 해주고, 진짜 내가 브랜딩을 해 나가려면 제품과 마케팅, 디자인을 어떻게 나눠서 활동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죠.
그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의 매출이 오르기 위해서 나를 찾지만 그런 얘기는 또 많이 안 해줘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마케팅을 성공했던 방법, 가격 전략을 이렇게 했던 방법 알려줘도 그분은 그대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차라리 나랑 개인 미팅을 해요. 이거 나 지금 10,000원에 만들었는데 이거 30,000원에 팔고 싶어요. 50,000원에 팔고 싶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해주면 나는 나만의 생각을 넣어서 내가 기획서를 써서 발표를 해드리죠. 그런 미팅을 하는 게 재밌어요.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나면 약간 그런 일 하고 다닐 것 같아. 잔소리 하러 다니고 그런 기획서 막 만들어서 발표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강의를 했나 봐요. 이게 영상으로 잘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무언가를 살 때는 내가 사는 이유와 판매자가 파는 이유가 다르거든요. 그 시선을 바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튜브 때 설명은 할 수 없다. 파는 이유가 다른데? 고객이 사는 이유와 판매자가 파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뭘 팔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포인트랑 고객이 뭐가 필요하지를 보면서 찾는 거랑 포인트가 완전 달라요. 그럼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 어쨌든 판매자가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은 자기가 팔고 싶은 것만 찾다 보면 실제로 잘 안 팔리죠. 마케터의 정확한 저만의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판매하는 활동을 마케터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하는 정의는 이 마케터가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하는 과정에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잘 팔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품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에서부터 마케터가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케터의 마지막은 어떤 제품이든 결국은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기 전에 세상에서 없어지기 전에 새로운 제품을 넣어서 유지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마케팅이잖아요. 즉 마케팅은 태어나기 전, 태어난 후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케터가 상품 개발을 같이 해야죠. 그리고 저는 디자인하는데도 마케터라고 하잖아요. 너는 비주얼 마케터야. CS도 너는 고객 중심의 CX 마케터야.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에서 뗄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회계를 하시든 재무를 하시든 SCM을 하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마케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인상 깊었던 마케팅인데 빈박스 마케팅. 리뷰라는 게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리뷰가 소중하다라는 게 최근에 리뷰가 정말 더 많이 대두가 돼서 그 리뷰를 쌓기 위해서 가짜 택배 박스를 보내고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일시적인 매출의 성장에는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가짜 리뷰를 쌓게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 좋은 이야기만 쓰고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속될 수 있을까? 아마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은 많이 유혹이 되거든요. 유혹을 느껴요. 아, 나도 첫 제품 런칭할 때 리뷰 100개 쌓고 시작하고 싶다. 1000개 쌓고 시작하고 싶다. 빈박스 마케팅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 그거는 저는 그냥 하나의 스테로이드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브랜드가 그거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가 다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막 광고 영업이 들어와요. 아, 대표님 사실은 제가 A라는 회사 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이래. 그러고 나면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 브랜드는 결국은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좀 많이 봐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제 주변에 많은 유아용품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한 2년 흘렀어요. 점점 눈에 안 보이는 회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1, 2년이 지나면 더 아마 없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쯤에 제가 꼭 하는 얘기인데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이란 세상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은 나열하면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진짜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다만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팁들을 나열해서 그걸 다 안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면 나는 나이가 어려서 또는 지역에 있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그게 마케팅을 잘하게 되는데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부족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은 영원히 까먹지 않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10년이란 기간을 지켜보고 하나가 부족해야 돼. 어떤 게 부족하냐면 원가가 너무 높아. 근데 대표님이 팔아래. 그러면 욕하지 말고 팔아야 돼. 왜? 아, 가격이 높은 제품을 파는 방법을 그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케팅을 잘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높다, 뭐가 낮다,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제품이 색깔이 너무 이상해. 내 혼자 파란색을 팔아야 된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넣어야죠. 스토리를 넣어야죠. 사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조하는 사람이 파란색으로 만들었다는 건 파란색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라서 파란색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파란색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 원단은 이 파란색일 때 가장 퀄리티가 좋아. 그러면 왜 파란색인지를 설명해내야죠. 그게 마케터가 할 일이잖아. 근데 이 마케팅이 마케터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대표자, 디자이너,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나한테 어떤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아직 경험이 없다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고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해야 되는 이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 그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전과 시작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정립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전에는 약간 길거리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팔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내 머릿속이 내 혼자 체득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어쨌든 해야겠다 맘먹고 2-3달 동안에 자료를 정리했잖아요. 그 기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게 잘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준비를 한 게 저한테는 오히려 많이 도움됐어요.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아마 하기 힘들 것 같고 아마 1년 뒤에는 아마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지금 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내가 내년에 한 번 더 강의할 건데 그때 다 재강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왜냐면 스테이지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다르게 들린대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라는 좀 어려움이 있었대. 근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이야기들이 가슴속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었대. 그러고 나서는 다시 강의한다고 하니까 또 돈 내고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부터 무료라고. 우리 돈 얘기하지 말자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거의 2달 가까이 쉬고 있는데 언제 다음 영상이 올라갈지 몰라요. 그죠? 대신 그 기간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거고 그때 성장한 모습 어떻게 8억이 16억까지 갔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줄 건데 그 전까지 그동안 찍어놓은 50여 개의 영상 작은 영상까지 합치면 더 많은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습하듯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저도 잘 성장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